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정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단조마 선수의 데뷔골에 힘입어 프레스턴을 3대0으로 격파하고 FA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활약상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풀럼전과 비교해 7자리의 변화를 줬는데요. 주포인 해리 케인 선수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케인 선수는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벤치에 앉은 경기였는데 끝까지 출전하지 않으면서 푹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페리시치, 클루셉스키 두 선수와 함께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케인 선수가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경기에서는 페리시치가 중앙 공격수 역할을 수행했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 공격수로 그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케인 선수가 빈자리를 잘 메워냈습니다. 케인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부여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같이 수행을 했고 본연의 역할인 왼쪽 공격수 자리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슈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경기였습니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2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전 2차례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 5분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득점을 해냈습니다. 앞선 2차례 유효 슈팅과 마찬가지로 중거리 슈팅이었는데요. 왼발 중거리 슈팅이 그림 같은 궤적을 따라서 왼쪽 골대 구석에 꽂히면서 토트넘의 선제골,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7호 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24분 페리시치의 절묘한 힐킥 패스를 받아서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기록은 아마 기대득점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득점이 0.18에 불과하거든요. 평균적인 결정력을 가진 선수라면 0.18골 정도를 넣을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기회를 2골로 이끌어내면서 대단한 결정력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날 2골 활약은 스스로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찾기 위해 이런 골들이 필요했다. 매우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때린 슈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골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자신감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BBC에 따른 평론가들의 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메인 제나스, 토트넘 선배죠. 제나스는 손흥민이 전반전 불꽃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고 후반전 마침내 되찾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BBC 라디오를 통해서 축구 해설을 진행한 마이클 리차즈는 프레스턴은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 수비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득점하기 위해선 환상적인 슈팅이 필요했다. 이것이 우리가 손흥민에게 보고 싶어 했던 장면이었다. 그는 수준 높은 선수다. 우리는 그가 잘하길 바란다. 후반전 손흥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후반전 특히 2골을 넣은 후반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현지 매체의 평점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세 매체의 평균 점수를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최고점인 9점을 받았습니다. 최하점은 라이언 세세뇽, 왼쪽 풀백인 라이언 세세뇽이 4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 선수가 7.33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쐐기골의 주인공인 단주마, 그리고 이브 비수마, 이런 선수들, 그리고 자페 탕강가, 이렇게 세 선수가 7점으로 그 다음 점수를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알레스데오 골드 기자가 평점을 매겼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선수는 자페 탕강가입니다. 탕강가 선수가 7점, 평균 7점을 받았고 풋볼 런던에서도 7점을 받았는데 탕강가 선수의 평가에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풋볼 런던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침내 출전 명단에 돌아왔다. 간단한 패스를 통해 손흥민의 첫 골을 어시스트했다.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서 간단한 패스, 심플 패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손흥민의 첫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탕강가였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첫 골 장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0.99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다 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시스트를 한 선수가 탕강가였거든요. 그래서 탕강가 선수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7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이브 비수마 선수입니다.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서 벤탄쿠르 선수 호흡을 맞췄는데 사실 저는 벤탄쿠르 선수가 조금 더 인상적이지 않았나? 특히 전반전에는 비수마 선수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8점까지 받을 정도인가 라는 데선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골드 기자는 8점을 줬고요. 미드필드에서 대체로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며 빛나고 근면한 모습을 보여줬다,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하점을 받은 라이언 세세뇽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안으로 쉽지 않은 방식의 골로 공을 투입했다. 크로스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형편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후반전에도 교체되기 전까지 나아지지 않았다. 컨디션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여름 데스티니 우도지의 합류와 함께 팀에서 겉돌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냉철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데스티니 우도지 선수는 작년 여름 토트넘이 선점한 왼쪽 풀백, 왼쪽 윙백 유망주인데요.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세종 선수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는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점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9점을 받았고요. 평가는 이랬습니다. 경기 초반 가마찬 슈팅으로 프레스턴 골키퍼 우드먼을 거의 뚫을 뻔했다. 두 차례 유효 슈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멀티골 장면을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날 경기에서 뛴 모든 선수들보다 한 수 위였다. 손흥민의 부활로 증명되길 바란다. 이번 활약이 손흥민 선수의 부활로 이어지길 바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데뷔골을 기록한 단주마 선수의 점수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단주마 선수의 경우 7점을 받았는데 토트넘의 5라운드 진출을 확정짓는 골을 터뜨리며 꿈같은 데뷔전을 치렀다. 중앙 공격수로 뛰었고 프레스턴의 위협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풋볼런더는 내렸습니다. 정말 꿈같은 데뷔전이었겠죠.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한 건 아니었지만 FA컵에서 첫 경기부터 골을 기록하면서 단주마 선수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완전 이적 조항이 없었던 걸로도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이후 다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완전 이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단주마 선수가 후반기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완전 이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주마 선수도 사실 비아레알 생활에 크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번 토트넘 생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클 텐데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아서 단주마 선수의 하반기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가 평점을 매겼습니다. 탄강가 점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탄강가드 7점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언급이 됩니다. 전진해서 손흥민의 골을 도왔다. 비록 간단한 패스였지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심플 패스, 앞에 풋볼런던과 같은 표현이죠. 이반 페리시치 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리시치는 6점을 받았는데요. 앞서 풋볼런던은 7점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낮은 점수인데 70분 동안 대체로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보조 역할을 맡았지만 헤더 유효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고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페리시치도 사실 중앙 공격수 역할이 최근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이어서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후반전에는 유효 슈팅을 헤더를 이용했고 랑글레의 크로스가 이제 발단이 되었죠. 그런 장면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에게 절묘한 패스를 넣어준 장면이 아무래도 높은 평가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윙백으로 나올 때보다는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그래도 조금 더 잘 맞지 않았나. 윙백으로 뛸 때보다는 그런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시스트, 마침내 두 선수가 합작골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9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달 중 가장 활발한 플레이를 펼치며 두 차례 훌륭한 골을 터뜨렸다. 전반에는 두 번 프레스턴 골키퍼 프레디 우드먼을 시험하는 슈팅을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간단하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9점이라는 점수만으로도 그게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주마에 대한 평가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주마도 7점을 받았습니다. 전반 공격수로 데뷔전을 치렀고 골을 넣었다. 이는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단주마 선수가 후반 교체 투입되면서 세세뇽 선수와 대신 들어갔는데 세세뇽 선수가 왼쪽 윙백이잖아요. 그래서 페리시치 선수가 왼쪽 윙백 자리로 내려가고 단주마 선수가 그대로 중앙 공격수 자리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 공격수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굉장히 큰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앞서 풋볼 런던 평가와 비슷한 내용의 평가였습니다. 90미닛 평가에서는 대체로 이제 다른 앞선 매체들과 평가가 대체로 비슷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평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7점을 받았습니다. FA컵 이변을 피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것과 해리 케인에게 드문 휴식을 준 것에 굉장히 기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케인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시즌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푹 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성과,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다음 경기에서 맨시티를 상대합니다. 2월 6일 홈에서 열리는 리그 22라운드입니다. 맨시티 원정에서 2대4 역전패를 얼마 전에 당했었죠. 약 2주 만에 재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이제 득점 관계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날 경기 두 골을 넣은 것과 포함해서 직전 경기 플럼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복수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후반기 토트넘이 반등에 성공해서 다시 약진할 수 있을까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현지 반응 마무리하겠습니다.